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3월 금리 인상은 확정이나 50bp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밤 진짜 중요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을 향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일명 탭투페이,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직접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보스틱 총재가 올해 3회에서 4회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을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상존하면서도 미국, 유럽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 확산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시장의 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점, 그리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9% 상승, 나스닥은 2.1% 상승, S&P 500은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3%, 나스닥은 마이너스 10%, S&P 500은 마이너스 5% 고점에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꽤 많이 올라주었는데요.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초록초록한 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29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때 급등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국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시장의 움직임이 3월까지의 단기적 방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0입니다. 조금씩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모습인데 차라리 3월까지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종식을 향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파우치는 코로나 대유행 단계가 종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뉴스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화에 더 가까운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뉴저지 등 몇몇 주들은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애플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애플 생태계를 이용해 정말 다양한 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정책으로 다른 기업들의 광고 매출에 손실을 주고 애플은 광고 사업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일명 탭투페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냥 아이폰을 탭하는 방식으로 애플페이 혹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아이폰 자체를 단말기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를 시작으로 여러 결제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듯 보입니다. 이게 지금 블록에게 불똥이 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비접촉 결제 서비스 부문을 선점하고 있는 블록, 전 스퀘어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얼마 전 메타가 26% 이상 폭락한 메타 쇼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애플의 탭투페이 영향으로 블록이 제2의 메타 쇼크가 되진 않을까 우려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애프터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테마파크 사업이 포함된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 외로 디즈니가 실적에서 선전을 보였고 우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애프터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버는 모빌리티 매출이 전년 대비 67% 늘었고 배달 매출이 3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말 다행인 점은 코로나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뉴스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수준이냐면 올해 최소 5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은데요. 그리고 최소 5회 인상이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50bp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금리 인상도 올해 3회에서 4회 정도만 한다고 하는데요. 어젯밤 보스틱 총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 금리를 3, 4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50bp와 25bp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드디어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발표 후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듯 보입니다. 지금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오늘 밤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달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 예상치는 전년 대비 7.3% 상승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상승세가 거의 피크에 다가섰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이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상품 수요 역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11월, 12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 지표들에서도 납품 시간이 짧아지고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주 비용이 최근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고요. 이와 관련해서 흥국증권의 리포트가 정말 자세히 잘 나와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은 1분기, 영국은 2분기에 물가 상승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중고차 가격과 주택가격 등의 안정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4회에서 5회 인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잠깐 급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 저점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걱정만큼 과도하게 빠른 긴축을 과연 연준이 할까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빠른 긴축을 하게 되면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빠른 긴축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죠. 그리고 최근 연준 위원들은 3월 50bp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50bp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이미 반영했는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3월 금리 인상은 확정이나 50bp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견해인데요. 흥국증권은 올해 9월을 예상했습니다. 과거 긴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종료 시기는 24년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었습니다.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매수 타이밍이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일지 아니면 상승했다가 다시 60일선 혹은 120일선을 터치하면서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줍줍하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 3차 매수를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다음 매수 타이밍이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일지 아니면 상승했다가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베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9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오래 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2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의 필살기, 즉 무기는 시간입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저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기업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뛰어난 시장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시간을 내 무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내 자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단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따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시간을 내 무기로 활용하면서 말이죠.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는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재 94달러에서 70달러까지 하락했는데도 34배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2006년에 투자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결과론적이지, 막상 2006년에 투자했다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겪었어야 합니다. 이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즉 평생 보유한다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적립했어야 지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지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데요. 경제적 자유의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알면서 스스로의 마인드를 컨트롤 못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걸 위해 지금 오질 웅죽 하고 있는 거고, QLD와 SSO 그리고 USD를 새로 추가한 이유가 지금 이럴 때 너무 매수하고 싶을 텐데 USD를 추가 안 했다면 계속 관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매수의 손가락이 꿈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USD 매수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QLD와 SSO 매수 욕구를 참고 원칙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하락한 주가에서 매수가 될지,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에 매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웅덩이 기간의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이 우리를 10년 뒤 경제적 자유로 다가서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